안녕하세요. 빌딩 코디네이터 이철규입니다. 오늘은 빌딩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은 한 권쯤의 그 오답 노트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빌딩 투자했을 때 실패했었던 그런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그 자영업을 하는 A 사장은 그 강남 테헤란로 이면의 그 상업 지역에 있는 85억 매물이 나온 것을 신문 광고를 보고 보증금은 10억에 월세가 7,500만 원 나온 그리고 수익률은 12%나 되는 이런 신문 광고를 보고 굉장히 빌딩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85억이라는 좀 금액이 좀 너무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거 대출을 이용하고 또 보증금을 활용하면은 뭐 가능할 것도 같아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원가를 산출을 한 다음에 매도자에게 78억을 제시를 했는데 뭐 고민 끝에 어쨌든 뭐 흔쾌히 수락을 해서 78억에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위치나 규모나 대지나 연면적 모두 전부 다 만족하고 있었고, 그리고 특히 임대가 1층에는 커피숍,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유흥주점으로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빌딩이었습니다. 그리고 세일 앤 리스백 조건으로 장기 5년 계약을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.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고 보증금 활용하면은 수익률이 점점 더 높아져서 거의 뭐 한 20%까지 수익률이 꽤 높아질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었습니다. 이 빌딩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은 우선 그 강남에 있는 수익률이 지금은 뭐 거의 뭐 3, 4%, 뭐 3%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12%라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에 사실은 굉장히 현혹이 됐었죠.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듯이 강남 지역이기도 하고 또 상업 지역이라는 이런 큰 장점이 있었고요. 그리고 특히 뭐 준공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거의 신축급의 빌딩이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럼 반대로 또 이제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유흥주점에 이제 통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미납했을 때 임차인이 한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0%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죠. 그래서 미납했을 때 대출받은 그 이자 부담도 상당히 컸을 수가 있고요. 또 이 임차인이 이제 이전을 했을 때 다른 임차인을 찾기가 꽤 부담스럽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모르고 지나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, 취득세 중에서 유흥주점이 있는 거는 건물 취득했을 때 취등록세가 5배나 되는데 중과제도가 있다는 점을 모르고 지나쳤었던 그런 점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불길한 예감은 항상 언제나 늘 적중하는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죠. 통임대 리스크의 현실화가 바로 직면하게 됐는데요. 그 임차인이 그 전에 소유자였죠. 임차인이 뭐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특별방지법이 그 발표가 되면서 그 영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장기간 그 영업 정지가 장기간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 6개월 정도는 뭐 임대료를 꼬박꼬박 잘 냈었습니다만은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임대료가 연체되기 시작하면서 거의 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연체가 계속 꾸준히 되다가 보증금도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됐습니다.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이분을 내보내고 그러고 나서 경매 과정까지 꽤 길지 않은 시간에 모든 과정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면서 경매가 돼서 거의 60억의 낙찰이 됐었습니다. 이분이 이제 총 초기의 투자 비용은 90억이었었습니다. 빌딩 매매 가격 78억에 그리고 취등록세 11억,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배 중과로 인해서 취득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11억의 취득세하고 그다음에 뭐 중개 수수료, 그다음에 뭐 등기 비용까지 해서 거의 90억을 투자를 했는데
6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. 그랬을 때 뭐 피해액은 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빌딩의 그럼 그 실패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? 제가 세 가지로 짚어봤는데요. 가장 큰 실패 원인은 그 높은 수익률에 현혹됐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임차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기도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세일 앤 리스백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수익률을 상당히 높게 책정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건 뭐 정보의 비대칭화로 그 많은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요. 이렇게 해서 매수자들이 판단이 굉장히 흐려집니다. 높은 수익률 때문에. 이것은 냉정하고 치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빌딩 전체가 특수 용도로 설계가 됐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갔을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맞는 또 그 리모델링 비용도 뭐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등록세가 5배 중과가 되면서 애초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취득 가격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빌딩 투자 실패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결정하시기 전에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실 거를 제가 제안을 해드리면서 가장 좋은 것은 애초 시작하실 때부터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를 만나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빌딩 투자 실패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